응? 뭐 아니 수열이가 아동용 영상으로 바꿔놨어요. 뭐래 너가 해놨잖아. 안 된다고. 후회 안 나와. 다시 저 이딴 거 있는. 에이 검색 다시 해봐. 안 나와. 주소에다 줘. 배고파? 나오겠지. 그것뿐이야. 너가 제대로 찍었으면 모른다. 넌 어떻게 봤던 거야? 아 진짜. 안 돼. 빨리. 나 근데 삼겹살 안 먹는 거 진짜 오래됐다. 고등학교 때 아 뭐야? 아, 봅시다. 진짜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럼 뭐야? 그렇게 되지 않았어. 없는데. 난 포인트 안 빼버려서 할 수 그러면 있어. 그냥 개인에서 한번 보자. 뭐라고? 뭐? 개인에서 한 개씩 시키는 게 어떨까요? 이쁘던 거. 엄마 아빠도 좀 봐. 그래? 근데 생겼다 뭐해? 아 끝났으니까. 아, 마지막 때 인생 생활비를 타는 거지. 안경 한장 내 손에 근데 왜 전체 치킨은 없어요? 어? 맛있는 거 생겼어. 전체 치킨? 전체 치킨이면 여기 생활비 동영. 사탕 맛은 안 돼요. 치킨 먹는데 오래 걸리는데. 봅시다. 중첩의 원리 활용입니다. 너무 쉽다. 너네 그거 기억나냐? 이 대전생 부에 구멍 뚫리는 거. 기억나요? 구멍을 왜 뚫어요? 기억이 그건 너무 식상하니까 다른 버전 봅시다. 다른 버전. 중차별 써서 진행해 주시면 제가 바로 뭐냐면 무한 원통이 있는데요. 무한 원통이 있어. 대신에 알아보니까 무한 원통이고 이제 전화밀도가 로예요. 로를 쳐야 되는데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을 뚫었고 이 구멍의 중심은 이 중심으로부터 디벡터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이 구멍은 반지름이 R2인 원통이에요. 알겠죠? 네. 이랬을 때 이 구멍 내부 어딘가에서 그러니까 전화가 여기는 있는 거야. 이거 있는 거야. 그럴 때 요 내부의 어느 지점 요 원통의 중심으로부터는 R만큼 떨어져 있고 구멍의 중심으로부터는 R2만큼 떨어져 있는 이 위의 지점에서 전기량을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저 로는 균이래요. 중처별을 써서 할 거고요. 지금 저 상황 자체는 원통 대칭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 상황을 원통 대칭의 상황들과 연결시켜서 중처별을 이용해서 전기장을 구해내시면 됩니다.
전반 애들은 10분 늦게 끝났거든요. 원통이에요. 자, 다 했죠? 보시면 우선 원통 대칭 상황이 아닌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원통 대칭에서 구할 수 있으니까 원통 대칭인 전기장들을 이용해서 구하겠다는 말이죠. 즉, 요층과 원통 대칭이 아닌 이유는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럼 중첩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요 원천, 즉 구멍을 제외한 나머지 쪽에 전하가 있을 때 만들어지는 전기장이 E라고 하면 오케이. 그러면 오히려 구멍에만 있었을 때, 구멍에만 전하가 있고 나머지에 없었을 때는요 전기장이 E2이고
이 E2는 원통 대칭이죠.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구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2랑 이 원을 더하게 되면 오케이. 그러면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원천이 구멍 밖에도 있고 구멍 속에도 있는 경우가 합쳐져야 되니까 뭐가 되겠어요? 전체 구멍이 없는 원통이 되겠죠. 예전에. 오케이. 그래서 이 원통을 만드는 이 지점을 만드는 똑같은 장점을 만드는 전기장을 구해주시면 이 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2 더하기 2,2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겠죠. 이 원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우리가 2,2랑 이 원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통 대칭을 이용. 즉 이거는 어떤 균일하게 로의 부피 전화로 대전된 원통형 물체 내부에 있는 전기장에 대한 식만 알면 이 두 상황도 커버 칠 수 있으니까요. 그럼 그 식을 한번 구해보면 어떤 원통이 있는데 그 원통에서 부피 전화밀도가 로인 상황이 이 중심축으로부터 이제 R1 어떤 예를 들어서 이미 R 벡터 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R벡터 떨어진 지점에서 전기장 한번 구해주시면 이제 가우스는 잡으시면 이렇게 적혀있죠. 그러면 2R 곱하기 파이는 2R 곱하기 2파이 R H가 될 거고요. 이 친구가 입시는 여러분의 Q 내부가 되는데 Q 내부는 얼마예요? 부피 전하니까 5 곱하기 얼마? 부피 얼마? 파이 R 제곱 H가 되죠. 따라서 전기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전기장의 세기는 입술은 여러분의 로 R이 될 거고 오케이? 그럼 방향까지 고려해주면 R 햇이 붙을 테니까 이 입술은 여러분의 R 벡터가 되죠. 이 R 벡터가 축하고 수직한 벡터라면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럼 봐봐 여기서 이 투 벡터는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이 투 벡터는 입술은 여러분의 로에 2가 빠졌는데 이 입술은 결국에는 로의 R2 벡터가 되겠죠. 이 원 벡터는 뭐가 되겠어요? 이 입술은 여러분의 로의 R1 벡터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벡터라고 하는 거. 이 입술은 여러분의 로의 R1 마이너스 R2가 될 거고 R1에서 R2 빼면 얼마예요? D죠. 이 입술은 여러분의 로의 D 벡터가 되고요. D 벡터는 R1 R2랑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따라서 결론은 뭐예요? 여기 구멍 내부에서는 이 방향으로 균일한 전기장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처리가 될 것이죠. 예전에. 이거랑 비슷한 거 옛날 일정에 했던 적은 있어요. 처리되고요. 굉장히 플러스. 네. 뭐라고? 네. 결론이 있어요. 균일하게 만들었어요. 재밌죠? 자기장의 플러스 해볼까요? 자기장의 플러스를 표현하는 식은 지워져요. 네. 아니. 많이 남았네. 이 자기장의 플러스를 나타내는 식은 뭐가 돼요? 파이 B는요. 파이 B는 어떤 면 잡았지. 인테그랄 그 면 내에서 미소 면적에다가 그 지점에서의 자기장을 내적해 주시면 됐었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였습니다. 이게 파이 B였고요. 이게 자기장 플러스 정의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A가 뭐면 이 A가 폐공량이 될 수 있었어. 오케이. 그러니까 폐공량이 된 경우는 A가 폐공량이 되면 파이 B는 폐적분이니까 동그라미를 붙여줬었고 자기장에다가 미소 면적을 다 곱해주실 것이다. 오케이. 그 대신 이땐 적분 범위 자체가 활공량, 안과 밖을 바랄 수 있는
그 B의 경계면이 경계면에 따라서 모두 다 더한다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이 경우는 얼마냐면 0이에요. 알겠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살짝 그냥 좀 수식적으로 증명도 해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그것보다 그냥 이해를 해보면 자기장선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장선은요 뺑글뺑글 도는 친구들이에요. 즉 전기장선은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로 도착했잖아요. 출발하는 지점이 있고 도착하는 지점이 있었잖아요. 자기장은 그런 게 있나요?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뺑글뺑글 도는 친구들이에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얘네들이 어떤 폐곡만을 잡아봐. 오케이? 폐곡만을 잡게 되면 이 폐곡만을 뚫고 들어간 친구는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어? 다시 나올 수밖에 없어. 얘를. 오케이. 뚫고 들어간 친구는 다시 나올 수밖에 없어. 어느 곳에서 폐곡만을 뚫고 나왔으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장선이. 오케이? 그러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알자 플러스를 구하면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폐곡만이. 얘들아. 네. 이렇고요. 이런 장, 이렇게 장선이 뺑글뺑글 도는 장은 회전장이라고 부릅니다. 정자기장은 회전장이. 회전장 같은 경우는 알자 플러스가 얼마나? 0이 될 수밖에 없어. 폐곡만을 잡게 돼요. 이렇게. 폐곡만을 잡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자기장 플러스는 폐곡만을 잡으면 0이다. 전기장은 그와 반대로 뻗어나가기 되기 때문에 그때 알자 플러스가 있을 수 있었죠. 다시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면 장성되기만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럼 이런 회전장 같은 경우 이런 회전장은 어떻게 하면 더 잘 나타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개념을 만드는데 볼텍스라는 개념을 만들게 합니다. 볼텍스 뭔지 기억나요? 플럭스보다 볼텍스가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돌리는 그림 그만큼 돌리는 느낌이 결국은 나야 되는데 초반 정의를 약간 나긴 하거든요. 플럭스라고 하는 건 어떤 면을 잡았을 때 그 면을 뚫고 지나가는 정도를 의미하잖아요. 그랬다면 볼텍스라고 하는 거는 볼텍스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벡터장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이게 정확한 표현은 그냥 수식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장이 있을 때 내가 어떤 경로를 지정을 해줍니다. 이런 경로를 지정해줬어요. 그랬을 때 장이 얼마나 이 경로를 장의 방향이 얼마나 이 경로를 따라가느냐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장은요. 만약에 이 지점에 나와. 그럼 이 지점에서 어떤 미수 경로 벡터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경로를 따라가는 이제 어떤 미수 조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장이 이 지점에서 이 경로를 따라간다 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DL 벡터나 어떤 V 벡터나 평행하다 하면 이거는 가장 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만약 벡터장의 세기가 더 크면 더 잘 따라가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거꾸로 가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요. 오케이. 이 경우에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반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음의 방향으로 따라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가 수직 방향이면 수직 방향이에요. 내가 경로는 오른쪽으로 설정했는데 벡터장은 계속 위쪽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벡터장은 이 경로를 따라가는 장인가요? 아니죠. 따라가는 게 0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볼텍스라는 값을 정의를 하게 되냐면 어떤 경로 L을 따라가는 B의 볼텍스라고 불리는 친구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렇게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우선 미소 경로 벡터를 이미 지점에서 잡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지점에서의 벡터장을 잡게 되겠죠. 이렇게. 그 지점에서의 벡터장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 두 개를 어떻게 연산해야 될 거냐면 같은 방향이면 가장 잘 따라가는 거고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고 수직이면 0인 거니까 당연히 내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다 더해준다가 됩니다. 오케이. 이때 적분 범위는 경로 L 전체가 될 거예요. 경로 L에 따라서 저 미소 조각들을 쫙 다 붙여서 더해줘야 돼요. 오케이.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볼텍스 개념입니다. 볼텍스는 나타내는 기호가 따로 없어요. 그냥 볼텍스라고 씁니다. 이렇게 봐주면 되고 이게 볼텍스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선을 따라서 얼마큼 잘 따라가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래서 사실 어떤 개념을 등장하냐 만약에 이 벡터장 중에 전기장을 한번 잡아봐. 그럼 전기장의 볼텍스 얘를 따라가는 전기장의 볼텍스 네. 저기 이 벡터가 아니라 벡터가 되잖아. 그렇지. 그냥 적으실 분 없죠? 무지성 따라잡기 없죠? V의 볼텍스다. 잘했어요. 그럼 만약에 전기장의 볼텍스 값은 정의가 뭐일 거냐면 인테그랄 L에 따라서 이거일 거거든요. 이거요. 이게 전기장의 볼텍스 값입니다. 그래서 L에 따라가는 전기장의 볼텍스가 이거일 것이다. L에 따라가는 전기장의 볼텍스는 이렇게 정의할 것이다. 이거 뭐야? 어디서 많이 봤죠? 이 친구는요 전이는 아니고 마이너스 델타 V였어요. 이렇게 델타 V의 정의식이 마이너스 전기장 곱하기 미수변이었었죠. 그럼 이때 전이 차라고 하는 건 어느 지점과 어느 지점의 차이라는 건데, 그럼 이때는 V R2 마이너스 V R1이 됐던 거예요. 이때 R2는 이 경로의 무슨 지점? 끝 지점이 될 거고요. R1은 이 경로의 시작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될 거예요. 이제 이걸 알 수 있는 이게 전이구나. 전이 차였구나. 그랬었고, 그럼 봐봐. 굉장히 제가 어쨌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다. 그 다음 이제 자기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해지겠어요? 자기장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되겠죠. 써 그가 있으면 들어가 있죠. 다 말했어.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장에다가 자기장 곱하기 어떤 길이에요, 길이. 자기장에다 길이 곱하는 느낌인데 같은 방향 길이 곱한다. 이렇게 같은 방향 곱한다. 자기장에다 길이 곱하는데 같은 방향 길이 곱할 거예요. 그게 볼텍스예요.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기장은 물리가 있어요. 그 용 물리량이 있어요. 살펴보면 다음에 좀 먹을게요. 그랬을 때 정전기장에 대해서 볼텍스 값을 배워볼 거예요. 근데 볼텍스 값을 구하는데 볼텍스 값은 이미 이렇게 적어놨어. 근데 여기서부터 구하는 볼텍스는 모두 폐 곡선에 대한 볼텍스 값을 배울 거예요. 그치? 폐 곡선. 오케이. 어떤 폐 곡선을 적게 해요. 폐 곡선의 뜻은 뭐였죠, 여러분? 폐 곡선의 뜻은? 뭐라고? 뭐라고요? 다채선. 면의 경계선이었어요. 면은 테두리였어요, 테두리. 오케이. 즉, 그러려면 한 바퀴 다시 돌아와야 돼. 그래서 다쳤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오케이. 돌아 C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이때 얘가 면의 테두리가 되느냐라고 하면, 근데 이때 좀 특이한 성들은 폐곡선 같은 경우는
면을 잡으면 안 바퀴 딱 구분됐잖아요. 근데 폐곡선은요, 이 폐곡선을 테두리로 하는 면은 몇 개일까요? 네, 짱 많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평면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혹은 이렇게 어떤 좀 볼록하게 잡을 수도 있고요. 뭔지 알겠죠? 테두리인 요래도 이런 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어떤 볼록한 면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뭐 밑으로 볼록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혹은 위로 올라갔다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요 테두리를 하는 요 폐곡선의 테두리로 관련된 면은 정말 여러 가지인데 어찌됐건 그런 게 존재하면 그 친구는 폐곡선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 어떤 폐곡선 C가 있었을 때 이 C에 대한 C를 따라가는 전기장의 볼텍스입니다. 전기장의 볼텍스는 자 원래는 어떤 선을 따라가는 느낌이었다면 이제 이 선이 한 바퀴 돌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때부터 볼텍스는 어떤 느낌이냐면 얼만큼 전기장이 도느냐, 회전하느냐, 이렇게 그 개념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회곡선 C를 봤을 때. 그럼 이때 정의 식은 뭐가 될 거냐면 그러면 다 더할 텐데 회곡선이니까 이때도 회적분을 해준다는 마인드로 이렇게 그랬을 때 전기장이 나와. 이렇게 처리하게 되겠죠. 이 전기장이 만약에 정전기장, 즉 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이라면 이 계산값은 얼마일까? 얘는 0일 수밖에 없어요. 0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봐. 어떤 전기장이 있어요. 플러스 Q가 있는데 얘가 전기장을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 쭉쭉 뻗어나가면서 만든다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폐곡선을 하나 잡아봐. 폐곡선을 잡게 되면 전기장이 폐곡선을 따라서 돌아가나요? 라고 했을 때 안 돌아가죠. 이렇게. 자기장하고 느낌이 달라요. 자기장은 돌아가고 있잖아요, 장선이. 근데 여기서는 장선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잘 안 돌아가요. 이렇게. 그래서 느낌상으로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장이 아니라 어느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어서 시작점에서 끝점을 향해서 쭉쭉 뻗어나가는 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발산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발산장과 같은 경우는 폐곡만을 잡았을 때 전기장의 볼텍스는 폐곡만을 잡았을 때 볼텍스 값이 0이 될 수밖에 없잖아. 오케이? 이거 바로 또 알 수 있는 게 우리 이미 이걸 배웠잖아요. 근데 폐곡선이라고 하는 건 시작점과 끝점이 어때요? 같죠. 즉 R1, R2가 같아요. 따라서 뭐예요? 여기 수밖에 없겠죠. 처음 점과 마지막 점 전이는 같을 텐데 이렇게 처리는 발산장 같은 경우 이렇게 되고 점전기장은 발산장이죠. 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폐곡선을 잡았을 때 볼텍스 값은 0입니다. 그럼 별다른 할 얘기 없겠죠. 넘어갑시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회전장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친구인데 그래서 다음 가기장을 살펴보죠. 혹시나 점전기장과 같은 경우는 자기장과 같은 경우는 이제 폐곡선을 잡았을 때 볼텍스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폐곡선 C를 잡았을 때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폐곡선 C를 따라가는 B의 볼텍스는 어떻게 정의식이 되어 있으면 인테그랄. 근데 폐 접근이 되고 이렇게 그리고 계산 여기다가 친구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봐봐요. 여기 DL 벡터가 정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어떤 B의 볼텍스 값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C를 설정하는 거고 이렇게 이 C를 설정하게 될 텐데 이 C를 잡을 때 중요한 건 그냥 아무 폐곡선이나 이렇게 잡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잡고 나서 방향을 지정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야 여기서 잘게 잘랐을 때 DL 벡터의 방향이 정의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잡게 되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게 되면 DL 벡터 방향은 이 방향이 되겠다. 오케이. 이해돼요? 그래야 이게 제대로 정의가 될 것이다.
적게 되면, 자 C를 적게 되면 동시에 뭐도 같이 세트로 적을 수 있거나 이 C를 테두리로 하는 어떤 면을 적을 수 있을 거야. 오케이. 이 면을 뭐 S라고 하나. S의 테두리가 C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어떤 규칙이 있냐면 여기서 그 팩선에 따라가는 B의 볼텍스가 생기기 위해서는 이 친구는 뭐랑 같냐면 뮤 제로 곱하기 면 S를 통과하는 I 값과 같습니다. 이 I는 뭐다? S를 통과하는 면 S를 통과하는 전류 곱하기 뮤 제로 값과 같아. 이것도 증명하려고 했었는데 이건 좀 더 어려워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외워두시면 되죠. 이 법칙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법칙을 앙페르 법칙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폐곡선을 잡았을 때 그 폐곡선을 따라가는 장장의 볼텍스 값은 그 폐곡선의 내부면, 오케이. 폐곡선을 테두리로 하는 면을 통과하는 전류의 세개 곱하기 뮤제로랑 같다. 즉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어떤 전류가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 전류가 통과하게 되면 이 경우에서는 이 폐곡선을 따라가는 볼텍스는 얼마다? 뮤제로 I다가 되는 거죠. 왜냐면 봐봐 I는 돌려주는 방향이 폐곡선의 방향과 같죠. 그래서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되나요? 이때 전류는 기울어져서 있으나 수직으로 통과하는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때 I는 기울어져 있으나 수직으로 있으나 이 볼텍스를 만드는 양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주의하세요. 막 수직으로 통과했을 때 뮤제로 I고 막 셀타만큼 기울어졌을 때 막 코사인 셀타 I고가 아니에요. 오케이. 어쨌든 통과만 하면 돼요. 통과하면 돼요. 통과하면 이거 뭐야? 그리고 우리 아까 배웠던 진영과 연동을 시켜주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I를 어떻게 볼 수 있었죠? I를 플러스 값으로 볼 수 있고 즉 인테그랄 S 내에서 어떤 미소 면적을 잡아주시고 그 미소 면적과 부피 전류 밀도의 내적값의 합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인테그랄 B다 D은 뮤제 곱하기 인테그랄 J다 D이다 라는 식이 만들어지고 이게 앙페르 법칙입니다. 그랬을 때 이 C를 앙페르 고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나? 그래서 전류밀도의 플러스는 자기장의 볼텍스와 같다. 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됐지? 혹시 몰라서 연습 살짝만 더 해보면 예를 들어서 전류 I가 이렇게 흐르고 전류 I2 이렇게 흐르고 전류 I3가 이렇게 흐르고 이때 폐곡선을 잡을 건데 폐곡선을 이렇게 잡아보자. 자, 여기가 앞이에요. 뒤로 가요. 오케이. 앞이고요, 뒤에요, 앞이고요, 뒤에요. 이렇게 돼요. 앞뒤, 앞, 뒤, 앞, 뒤에. 즉 여기는 안 보일 거고요. 여기 안 보일 거고요. 여기 안 보일 거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 C를 잡았을 때 이 C를 따라가는 자기장의 볼텍스 값은 얼마일까요?
볼텍스는 친해져야 돼요. 아시겠죠? 이 슝슝슝 오케이 팔자 두 개 붙은 거 생각해보고. 얼마하게 얼마? 오 맞을까요? 자 여기서 방향을 잘 신경 써줘야 되는데 봐보면 일단 내부를 통과하는 전류 살펴볼 텐데 여기서는 그러면 고리 방향이 이 방향이죠. 여기서는 고리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오케이? 여기서는 고리 방향이 이 방향이죠. 오케이. 그러면 I1은요 고리 방향과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방향이 어때요? 같아요. 오케이. 따라서 이대로 I1 오케이. 방향 같아요. 맞죠? 오른손 법칙 생각해주면 돼요. I1 고리 방향. 그 다음 I2는요 어때요?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I2. I3는요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빼기 I3입니다. 전류를 엄지손가락으로 했을 때 내 손가락의 방향과 고리 방향이 같으면 플러스가 될 거고 다르면 마이너스가 될 거고. 됐죠? 네. 다음 페이지. 그럼 이제 우리가 자기장 구하는 건 진짜 힘들었어. 비교사다를. 그 친구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제 앙페르 법칙, 오케이. 앙페르 법칙을 이용해서 자기장을 좀 더 쉽게 구할 수는 없을까 하는 게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앙페르 법칙만 안다고 해서 자기장이 바로 구해지는 않을 거고 특정 케이스에 대해서 구해질 거고요. 어떤 케이스? 대칭성 있는 케이스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대칭성이 있는 경우 살펴보고 그러면 대칭성이 있는 경우는 어떤 대칭이 있을까? 부대칭. 전류가 부대칭일 수 있을까요? 전류가 어느 점에서 그럼 이렇게 퍼져나가죠? 쉽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억지로 만들려면 그러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억지인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원통 대칭의 경우 먼저 볼 텐데 네, 원통 대칭의 경우 한번 살펴보면 원통 대칭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하냐면 중심축이 필요합니다. 중심축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전류 분포가 원통 대칭인 케이스가 뭔지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왜냐면 자기장은 전류가 만듭니다. 그래서 전류 분포가 어떤 경우가 원통 대칭일 것이냐가 될 거고 그러면 어떤 임의의 지점에서 전류 밀도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들어갈까요? 지워진다. 전류 밀도가 어떤 형태를 띄어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만족시켜야 원통 대칭? JR. 즉 세기는 어느 점을 잡았을 때 축으로부터의 거리 SM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SM은 관련이 있어야 될 거고 방향은요? R 햇? S 햇? 아니죠. 말했죠. 벡터장이 원통 대칭이기 위해서는 방향은 잘 모른다. 이렇게 됐었죠. 즉 이 전류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 수도 있고요. 위아래로만 슝슝 갈 수도 있고. 근데 이 중에 어느 상상이 잘 안 가냐면 S 방향으로 전류가 똑같이 이렇게 흐르는 거 상상돼요. 그러려면 축으로부터 뭔가 전하가 생성돼서 뭔가 바깥으로 계속 퍼져나가야 되거든요.
가능할까요? 뭐 억지로 만들려면 뭐 만들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과정에 뭐는 없어? 요건 없다. 요건 없다. S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건 상상이 잘 안 가요. 모든 지점에서 S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생각해봐요. 이상하죠? S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건 상상이 잘 안 가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베타랑 감마는 둘 다 모두 가능해요. 뺑글뺑글 도는 거 가능하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가능하고 이 두 개가 같이 있을 수도 있어. 어떻게 되면 나선 형태로 전류가 이렇게 뺑글뺑글 담겨있는 거. 이렇게. 그러면 두 가지 모두 가능한데 좀 간단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두 가지 케이스로 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될 건 Z방향 전류만 있을 때, 두 번째로 보게 될 건 Y방향 전류만 있을 때, 즉 뺑글뺑글 도는 전류만 있을 때.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로 그 페이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쭉 방향 전류인 케이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1번인 케이스는 J가 어떤 식으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전류가 거리에 따른 세기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방향은 위쪽 방향. Z방향 경우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하다면 자기장 그래서 요경 네. 하여간 요경은 써줘야지. 전류 분포가 전류 분포가 원통 대칭 이런 식으로 만족시켜서 전류 분포가 원통 대칭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중에 첫 번째 케이스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됐을 때 요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자기장도 원통 대칭이어야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세기는 뭐에 따른 함수일 거고 S에 따른 함수일 거고, 이렇게 방향은 모든 방향이 다 가능한데, 오케이. 이제 자기장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즉 이런 전류가 만든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방향을 한번 추측해보면, 오케이, 무슨 방향이 될까요? 전류가 다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만 흘러요. 오케이. 그러면 어느 임의의 지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무슨 방향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오케이. 예를 들어서 위쪽 혹은 아래쪽 방향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자기장은 이렇게 돌리는, 전류는 자기장을 돌리면서 만드니까 무슨 방향일 거냐면 파이 방향일 거예요. 오케이, 파이 방향일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파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전류 조각을 대칭적으로 잡아서 증명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 과정까지는 교제하지 않고. 그래서 파이이라는 거 충분히 추론합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뭐를 적게 될 거냐면 가우스면이 아니라 앙페르 곡선을 적게 될 겁니다. 앙페르 고리. 앙페르 고리는 어떻게 잡는 게 좋을 것이냐? 이게 즉 자기장에다가 미소 변이 벡터 곱해서, 미소 길이 벡터 곱해서 쫙 한 바퀴 돌릴 텐데, 그 과정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 안 좋겠죠. 그래서 BS가 일정해야 되니까 S가 똑같은 지점들을 모아줄 텐데, 피곡선을 만들려면 무슨 모양이 가장 좋을까? 당연히 일단 장점을 진화할 거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장점을 진화는 뭐? 원을 적혀있죠. 원을 잡으면 S는 일정하니까 당연히 아무 원이 아니라 축을 중심으로 하는 원일 거예요. 원을 잡아봅시다. 이렇게 원을 잡아봅시다. 그리고 방향 잡아줘야 됩니다. 이게 방향 설정 잘 해주자. 방향을 편한 방향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파이 햇으로 방향 잡아봤어요. 파이 햇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게. 그러면 이때 볼텍스 값을 구하는 얼마가 나올 거냐면, 이렇게 인테그럴 자기장에다가 dl 벡터 해줄 텐데, 이때 자기장 같은 경우는 세기는 BS고요. 방향은 파이 햇이고요. dl 벡터의 크기는 dl이고요. 방향은 파이 햇이거든요. 이렇게 같은 방향 내적이니까 크기 길이 곱해지고, 그래서 BS, DA 될 거고요.
근데 적분 범위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S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BS는 적분 밖으로 나올 수 있겠다.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미소 길이 조각들을 다 더하는 거니까 뭐예요? 2파이 S가 돼. 그럼 이 경우 앙페르 법칙을 적용해주면 볼텍스 값이 결국은 2파이 S 곱하기 자기장이 되는 거지. 이 친구가 뮤제로 i가 되겠죠. i. 요 i는 수식어를 제대로 붙여주세요. 저식으로. 저 i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요 i는 앙페르 고리를 테두리로 가는 면을 뚫고 나오는 전류가 될 겁니다. 이렇게 처리가 될 것이다. 됐죠? 이게 앙페르 법칙. 그래서 우리가 아직 앙페르 법칙 좀 낯설기 때문에 예시를 들어서도 들어주는데 첫 번째 이거 한번 해볼게요. 무한직선 도선입니다. 무한직선 도선에서 거리가 S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가 될 것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 원통대칭이네, 맞지? 원통대칭이에요. 원통대칭이니까 장점 잡혀 있고요. 그러면 앙페르 고리 잡을 텐데 무슨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이 장점이라는 원을 잡아주실 거고, 방향 설정해주면 방향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 거냐면 오른손 법칙으로 잡아주시는 게 편리할 거예요. 맞죠? 그러면 방향은 이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 방향이 될 거고, 따라서 그러면 볼텍스 값은 얼마가 되냐면 2파이 S 자기장의 세기가 되겠죠. 오케이. 이 친구는 얼마일 것이다? 뮤제로 곱하기 이 면을 통과하는 전류 얼마? i죠. 그래서 뮤제로 i가 될 것이다. 오케이.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는 2파이 분의 뮤제로 S분의 i가 되겠죠. 원수는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상황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 다음 상황은요, 도선을 확대해서 살펴볼 거야. 도선을 확대해서 도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한직선 도선인데 도선이 이렇게 생겼고 반지름이 라지알이에요. 중심축도 있겠죠. 이때 반지름이 라지알이고요. 이때 어떤 전류 밀도가 이렇게 축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하는 세기를 가지고 방향은 Z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경우는 우리가 살펴보는 상황이 맞아요. 맞죠? 세기가 S에 대한 함수고 방향이 Z이시. 원통 대칭입니다. 이 경우에 뭐 구하겠어요? 자기장 구하겠죠? S에 따른 자기장의 세기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S에 따른 자기장의 세기. 그럼 이 경우는 S가 라지알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시간 형태가 달라지게 되겠죠. 부피 전류 멜터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건입니다.
12시에 끝나는 거 아니죠? 깜짝 놀랐어요. 그럼 애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맞아. 깜짝 놀랐어요. 30분 초과하는 줄 알고. 선생님 말씀대로 6분 뒤에 끝나야 돼요. 네? 근데 그 실수도 있는데 이거 하고 다음 페이지가 마지막이거든? 쉴까? 아니면 그냥 짝할까? 그냥 그러시죠. 그냥 쭉 하자. 왜 물어보신 거예요? 어? 어차피 애들 반응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도 물어보는 어떤 행위를 취해줘야 거칠해. 신뢰도가 떨어지겠네요. 무슨 신뢰도가 떨어질 신뢰도가 있어요? 두번 연속이나 지키셔서 올라왔다고 그래요. 뭐라고? 2번 연속이나 시간을 일찍 끝냈어요. 아 이렇게 끝내잖아요. 30분 일찍이라 했잖아요. 보여줘? 본 모습을 보여줘야 돼. 4시 한 5개씩 들어볼까? 자, 이것도 순서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아직 좀 낯설 수 있어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뭐부터 잡자? 장점도 잡아야 돼. 어디서의 자기장을 구할 건지를 정확히 구체화시켜줘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두 가지 장점의 형태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내부 장점을 잡아봐라. X가 이렇게 바뀌고 X가 라지알보다 작은 케이스고 나머지. 그럼 이때 뭐 하자고요? 이 장점을 지나는 앙페르 고리를 찾자고요. 무슨 모양으로? 원으로. 그럼 이때 방향 설정 해주자고요. 이게 방향은 전류밀도가 다 위쪽 방향이니까 위쪽 방향이니까 아마 이렇게 두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오른손 법칙으로 잡아주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저기서 좀 그림이 작다 보니까 여기 한번 떼서 들고 지금 위에서 살펴볼게요. 위에서 쳐다보면 지금 이렇게 요 어떤 그 태국선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건 볼텍스 값을 구해보면 2파이 s 곱하기 bs가 뭐가 된다는 거냐면 유제로 i가 된다는 거죠. 유제로 i가 된다는 건데 이 i를 그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즉 i라고 하는 건 요 회곡선을 태수위로 하는 요 면을 잡았을 때 이 면을 뚫고 나오는 전류값을 구해야 되고요. 오케이. 그럼 전류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뀐 거고 전류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무슨 밀도가 주어져 있어? 부피 전류 밀도가 주어져 있고요. 부피 전류 밀도로부터 전류를 구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그렇지. J에다가 미소 면적을 내적해 주시고 다 더해주는 거였어요. 맞아요? 오케이. 그럼 미소 면적을 잡아야 되는 거고 그때 전류 밀도가 똑같은 미소 면적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똑같은 거는 뭐냐면 바로 원, 호 형태가 되고 오케이. 그럼 이때 여기까지 거리를 예를 들어서 뭐 R이라고 적게 되면 그럼 이때는 DR 이 두 개가 되고 그럼 이 미소 면적 DA를 통과하는 DI는 얼마가 돼요? DA가 2파이 R DR이고요. 이 DA 곱하기 뭐 한다? 전류 밀도를 곱한다. 전류 밀도는 그럼 뭐가 있어요? 알파 곱하기 R이겠죠. 이렇게 처리가 될 것이다. 맞죠? 그럼 이 친구를 다 더해주시면 될 거고 R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S까지 구해주시면 이 친구가 I가 되는 거죠. 이 친구가 I가 될 겁니다. 이해돼요? 미소 면적 잡아주시고 그 미소 면적에다가 J 곱해주시고 하는 개념. 이해되고요. 그럼 이때 이 친구를 계산해보면 3분의 2파이 알파가 S 세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저기 대입해주시면 BS는 2파이 S분의 뮤제로 I였는데 2파이 나눠주시니까 3분의 뮤제로 알파 S 세제곱인데 S제곱 만나겠죠? 맞죠? 맞네요. 네.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 S가 R보다 클 때, S가 R보다 큰 경우에서는 마찬가지로 앙페르는 앙페르 곡선은 원 형태로 잡게 될 거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S가 R보다 크게 되면 본텍스 값은 어차피 2파이 BS 우리 이 친구가 뮤제로 I가 되고요. 오케이. 근데 이때 I를 구할 때는 뭐만 바뀌어요? 이때 S가 이렇게 되면 좀 이상하네. 자, 이때는 전류가 존재하는 영역이 뭐가 되냐면 0부터 S까지가 아니라 0부터 라지 R까지가 되는 거지. 따라서 그때 영역 색칠해 주시면 여기가 라지 R로 바뀔 수 있다. 오케이. 따라서 여기 S 대신에 라지 R이 들어가야 될 것이다. 오케이. 그럼 여기 S 대신에 라지 R이 들어가야 될 것이다. 오케이. 라고 하고 대입해 주시면 그럼 이때는 BS는 3분의 유제로 R8면 라지 R 승승 여기 S 할만하죠? 숙제 많이 풀면서 할만해져야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마지막 원통대칭입니다. 원통대칭인데 이번에는 무슨 경우 살펴볼 거냐면 두 번째 케이스 살펴볼게요. 지워도 되나요? 지워도 되나요? 되나요? 위에 있는 원통대칭 경우 중에 이제는 이 경우 중에 이제 2번을 보겠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전류 벡터가 어떻게 보여지냐면 땡기는 당연히 S에 따른 함수인데 방향이 뺑글뺑글 도는 방향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되는 거고. 그럼 이때 자기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임의의 위치에서의 자기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세기는 S에 따른 함수일 텐데요. 얘도 벡터장인데 원통대칭의 벡터장이니까 이런 케이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될 텐데, 자 이제는 이제 전류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요. 전류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럴 때 자기장은요 무슨 방향으로 만들어질까요? 오른쪽 우측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위아래로 만들어질 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네, 위아래로 만들어질 거고, 그럼 여기에 T는 Z는 T샷에서 전기 Z라고 계속 쓰고 있으니까 오늘 Z가 이 되겠다. 처리되고요. 그러면 이때는 이걸 바탕으로 앙페르 곡선을 잡아야겠죠. 고리. 앙페르 고리는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 얘도 마찬가지로 S가 똑같으면 좋으니까 S가 똑같은 주역들을 묶는데, 만약에 원 형태를 그림자 쳐봐. 오케이? 그러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자기장은 위아래 방향이야. 만약에 원으로 잡으면 그럼 당연히 볼텍스 값은 얼마일 거야? 0일 거잖아. 이해돼요? 자기장하고 고리 방향이 서로 수직이니까 때문에. 오케이? 따라서 볼텍스 값이 0이 될 거예요. 그럼 원으로 잡는 건 의미가 없다. 오케이? 즉 볼텍스 값이 뭔가 존재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즉 그 자기장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뭔가 S가 같은 지점들을 쫙 묶어야 되니까 뭐가 나오게 될 거냐면, 일단 장점을 잡았을 때 그 장점을 지나는 이런 선이 그려진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선을 그리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건 패곡선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패곡선을 못 만들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패곡선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돌릴 거고 이렇게 돌릴 거고요. 그럼 이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따라서 이제 앞에는 보이는 장점을 지나면 직사각형이 되는 거고 그럼 이때 볼텍스는 뭐가 나올 것이냐 그럼 이때 문자로 방향을 이렇게 잡았지? 우리가 한번 그냥 추정을 해보면 안쪽 자기장이 쓸까요? 바깥쪽 자기장이 쓸까요? 안쪽이 쓰겠죠? 전류가 안쪽에 있을 테니까 안쪽이 쓸 텐데 안쪽에서 자기장 방향을 지금 Z방향으로 잡았으니까 볼텍스 값이 양수가 되려면 안쪽에서 방향이 같아야겠죠. 그래서 안쪽에서 이렇게 잡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방향 설정 해줬습니다. 최대한 플러스가 나오면 좋으니까 플러스 양수가 나오면 좋으니까 이렇게 잡게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봐봐 이 위랑 아래 부분 같은 경우는 볼텍스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죠? 자기장의 방향은 위쪽 방향인데 뒤의 방향은 이 방향이니까 좀 스트레이트 될 것이고 이렇게 처리가 될 것이죠. 그래서 볼텍스가 없고 따라서 볼텍스를 구할 때 뭐만 구해야 되냐면 이 영역과 이 영역만 구하면 되니까 우리는 이 지수를 이렇게 잡을 겁니다. S1, S2 즉 장점이 두 개 있는 느낌이에요. 두 장점에서의 자기장을 구해내야 되는 거고 이제 볼텍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BS1 저기 이 길이를 잡아야 되면 이 길이를 뭐라 할까? H 할까? 그러면 BS1 곱하기 H 여기서는 방향이 같으니까 오케이. 근데 S2 지점에서는 자기장과 고리 방향이 같아요? 다르죠? 오케이. 그래서 빼기 BS2에 H가 될 겁니다. 이 친구가 볼텍스가 될 거고요. 따라서 암페르 법칙을 써주시면 BS1 빼기 BS2에 H 값은 H 값은 비제로 I가 될 것이다. 그렇죠? I는 그러면 저 직사각형을 통과하는 전류가 되겠죠. 전류가 지금 파이 방향이니까 이렇게 통과하고 있을 거예요. 뺑글뺑글 돌아서 여기 통과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를 통과하는 전류가 될 것이다. 그죠?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선전류, 부피전류 했으니까 이제 표면전류 해볼 차례인데 전류 해볼 차례인데 예시를 뭐 어려울 줄 거잖아요. 어떤 축이 있고 또 그 축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원통면이 있는데 원통면이 있는데요. 무한원통인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솔레노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표면에 어떤 세기는 균이라고 방향은 파이 햇 방향으로 표면 전류 밀도가 면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자기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딱 이 표면으로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축 기준은 거고 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을 구해보세요가 문제고요. 이때는 장점을 두 개나 적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장점은 두 개고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아. 오케이.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그래서 교회에 내 사람들이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살펴보고 봅시다. 그럼 이때 장점을 두 개 잡아야 돼요. 두 점을 잡을 텐데 이렇게. 근데 두 점이 모두 어떻게 잡히는 경우가 첫 번째 거잖아. S1과 S2가 모두 나한테 알고서 큰 케이스죠. 이렇게 되면 여기 점이 하나 잡히고요. 여기 하나 점이 잡혀서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쪽, 여기는 아래. 그래서 S1, S2 이렇게 적혀진 거고. 그럼 이때 볼텍스를 구해주시면 이때 볼텍스는 BL S1 빼기 BL S2 곱하기 얼마가 돼요? H가 되고요. 이렇게 이 친구는 뭐랑 같다? 유제로 I랑 같아요. 근데 여기를 통과하는 전류는 얼마예요? 여기 진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BS1과 BS2가 어떻다? 같다가 됩니다. 여기 즉 솔레노이드 바깥에서는 자기장이 똑같아요. 계속 이렇게 위치랑 상관없이 쭉 똑같아요. 바깥에서는 쭉 똑같습니다. 그러면 상수함수인 거니까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얘는 뭐랑 똑같을 겁니다. 리미트 S가 무한 들어갈 때 BS 값하고도 같을 거예요. 쭉 똑같으니까. 근데 봐봐, 잘 생각해봐. 전류는 여기서 빼면 돌아. 이렇게. 근데 저 멀리 지점을 잡아봐. 그럼 저 멀리까지 자기장이 생길까요? 안 생긴다. 안 생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류가 국소적인 면적에 흐를 때 엄청 멀리 있는 지점에는 자기장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얼마다? 0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외부에서의 자기장은 얼마나? 0이다 나옵니다. 맞죠? 외부에서 자기장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살펴볼 텐데,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S1은 R보다 작고요, S2는 R보다 큽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여기랑 여기 그러면 여기랑 여기 점점 잡고 이런 모양 만들어주시고 방향 설정까지 해주시면 잡아주시면 이 경우에는요, 볼텍스 값이 얼마나 나와요? BS1 빼기 BS2 곱하기 H인데 BS2 얼마야? 0이죠. 왜? 외부니까. 따라서 이때 볼텍스 값은 BS1 곱하기 H가 되고요. 그럼 이때 이 친구는 뭐랑 같아요? 유제로 I랑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할 건 뭐예요? 이거죠. 여기를 통과하는 전류가 얼마일 것이냐. 네. 그럼 여기서 이 면을 통과하는 전류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즉 이 전류 분포는 어떤 전류 분포야? 선전류 분포지. 이렇게. 면전류 분포지. 이렇게. 면전류 같은 경우는 전류 어떻게 구해요? 저기 그런 전류 얼마야? K 곱하기 B죠. B가 H였으니까. 되나요? 그래서 전류 분포가 좀 헷갈려요. 면전류 분포 같은 경우는 전류를 어떻게 구한다? 표면 전류 밀도 곱하기 폭으로 한다. 폭으로. 전류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기 폭은 요 길이가 될 거예요. 저기가 됩니다. 그러면 BS 뭐다? B제로 K가 되고요. 따라서 S는 뭐? B 내부는 얼마다? 유제로 K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게 원통 매칭 두 번째 케이스. 아직 하면 오늘 수업은 끝. 잠깐. 너 머리 좀
건데? 그럼 어떻게 부르던 거지? 헐. 아 진짜. 허허. 아. 허허. 너무 아. 네? 아. 뭐라고요? 아. 내가 쓰는 거. 저는 뭐야? 아.